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올해 새 예산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상원에서 지난 1월 6일 벌어졌던 이해 난입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3월 흑인 복면 질식사 살인 사건의 용의자 경찰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어제 늦은 저녁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북부 뉴저지 지역의 얼어붙은 강에서 모자간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이 6월까지의 백신 접종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2장 겹쳐 쓰기를 당부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448억 달러 규모 주정부세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예산안에는 주소득세 최대 500달러 환급 등이 포함됐으며 주정부 세금 인상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3일 머피 주지사는 448억 달러 규모 2021-2022 회계연도 주저목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증세 없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학교 지원금과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확대와 공무원 연금 기금 확충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예산안에서 뉴저지의 약 76만 4천 가구에 오는 7월 최대 500달러의 주소득세 환급급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수혜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이고 최소 1명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와 편부모 가정의 경우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이고 최소 1명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 재무부에 따르면 연소득을 부부 합산으로 신고하는 가정의 평균 환급액은 425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또 각 지역 학군에 제공되는 주 정부 지원금의 총 93억 달러 배정을 제안했습니다. 뉴저지는 2020년 평균 재산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9,111달러를 기록하면서 주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 정부의 학군 지원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재산세가 인상되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머피 주지사는 홈스테이 크레디트와 시니어 프리즈 등 주요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에 총 7억 1천만 달러를 배정해 노년층과 장애인,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예산세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삭감됐던 2년째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 예산 복권과 부양 가족이 없는 노년층 대상 근로소득 세액 공제 확대, 공무원 연금 기금 확충을 위한 64억 달러 지급 등도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머피 주지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담배, 총기 구입 등에 대한 판매세 인상은 이번 행정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2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던 뉴욕 뉴저지 일원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주의 어제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2달러 71센트로 한 달 전보다 약 8.8%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2월 23일에 2달러 60센트보다 4.2% 높은 가격입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어제 기준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2달러 7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말보다 9% 이상, 1년 전보다 약 6.9% 올랐습니다. 전국 휘발유 값은 갤런당 2달러 64센트로 한 달 전 2달러 40센트에서 10% 올랐으며 1년 전에는 갤런당 2달러 47센트를 기록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유가가 대폭락하면서 지난해 4월, 5월 일부 주유소에서 2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던 뉴욕 뉴저지주 일원의 휘발유 값이
36%나 올랐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휘발유값 상승세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값 비교 웹사이트인 gasbuddy.com에 따르면 한인 밀집 퀸즈 지역의 주유소들은 갤런당 2달러 49센트에서 2달러 69센트의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포틀리 주유소들의 경우 갤런당 2달러 63센트에서 2달러 75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부터 휘발유 가격에 포함된 세금이 현행 갤런당 50.7센트로 9.3센트 인상된 바 있어 현재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높은 주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AAA는 최근 가파른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미국 내 주요 산유지로 꼽히는 텍사스주에 지난주 기록적인 한파가 덮치면서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원에서 지난 1월 6일 벌어졌던 의회 난입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정보보안당국의 소통 실패와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상원 국토안보정보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는 정보와 보안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화두에 올랐으며 특히 공격 전 연방수사국이 전쟁을 경고했다는 메모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메모 논란은 의회 난입 사태 발생 하루 전인 1월 5일 버지니아 소재 FBI 사무소가 극단주의자들의 전쟁 대비 워싱턴 DC 집결을 경고했다는 내용입니다. 메모에는 1월 6일부터 워싱턴 DC에서 폭력 행위가 시작되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스티브 썬드 전 의회 경찰국장은 이런 내용의 메모를 사전에 접하지 못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CNN은 이를 두고 소통 실패가 의회와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난입 사태 당시 보안당국의 늑장 대응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썬드 전 국장은 당일 오후 1시쯤 병력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청문회에 출석한 폴 어빙 전 하원 보안 책임자는 오후 2시에 병력 요청이 이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선 난입 사태 당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역할도 논의됐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의회 경찰대 소속 커니샤 멘도자는 프라우드 보이스를 비롯한 복수의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친트럼프 시위 참석을 위해 워싱턴 DC로 이동했으며 이들 중 다수가 1월 6일 집회에도 참석해 의회 난입 최전선에 섰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성향 시위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확정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이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전 두 번째로 탄핵 소추를 당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해 3월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경찰이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 얼굴에 복면을 씌우는 등 지나친 무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데니얼 프루드가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 후 뉴욕주 대배심이 이 사건 관련 경찰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려 곳곳에서 이를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3일 뉴욕주 대배심이 흑인 남성 데니얼 프루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경찰관 7명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등 20여 개 주는 사형이나 1년 이상의 지역행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와 관련해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프루드는 작년 3월 23일 집에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옷을 벗고 뛰쳐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프루드를 길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다가 그가 흥분해 소리 지르자 얼굴에 복면을 씌우고 몸을 눌렀습니다. 이후 프루드의 숨이 멈췄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7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로체스터 시민들은 프루드가 무리한 인종차별성 공권력 행사로 숨졌다며 격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대배심이 이번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로체스터 시민 수백여 명이 화요일 오후 늦게 거리로 나와 대배심의 결정에 분노를 표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대배심의 결정은 백인 우월주의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부 뉴저지 지역의 얼어붙은 강에서 30대 엄마와 11살짜리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경
모리스타운 북부 지역에 흐르는 라커웨이 강변 근처를 지나가던 한 행인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6살짜리 아이가 강 위쪽에 있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라커웨이 강 근처에서 영하의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는 한편 강물 쪽으로 이어지는 발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발자국을 따라가며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강 하류에 있는 작은 폭포 근처에서 35세의 여성과 11세 아이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 6시 37분과 6시 38분에 각각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보호 중인 6살 아이는 안전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강 쪽으로 걸어갔는지, 아이는 왜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혼자 남아있었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일원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코로나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마스크 2장을 겹쳐 쓰라고 요청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외출할 때는 N95 마스크 위에 천으로 된 마스크를 겹쳐 2장을 착용해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자 수가 목표치에 도달하면 관련 지침을 완화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6월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뉴욕 시민 수를 500만 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면서 빠르면 6월쯤 마스크 착용 지침의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뉴욕시의 조치는 보건당국의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앤소니 파우치 국립앨러지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마스크 2개를 겹쳐 쓰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실험 결과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2장 착용하면 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95% 줄이고 한 사람만 2장의 마스크를 써도 바이러스 전염을 80%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셜 웰렌스키 CDC 국장 역시 이달 초 마스크를 2장 이상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코와 얼굴에 맞게 밀착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N95 마스크 한 장을 제대로 밀착해서 쓰는 게 더 낫다. 천 마스크는 효과가 없다더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 언젠가는 마스크 5장을 써야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뉴욕시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마스크를 2장 쓰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판매하는 자판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의료기 회사인 웰니스 포 휴머니티는 26일부터 맨해튼 34스트리트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자가검진 키트 자판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판기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의료진을 만나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거나 또는 신분상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사용하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도 99%를 자랑하는 이 키트는 가격이 $119이며 휴대폰을 이용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진단을 한 키트를 사전 지급된 페덱스 봉투에 담아 전문 랩으로 우송하면 48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웰니스 포 휴머니티는 앞으로 뉴욕시 전철역, 호텔, 공항, 공연장, 대학, 쇼핑몰 등에도 자판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안 증오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아시안 증오범죄 전담 신고 웹사이트를 어제 오픈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오범죄를 당한 아시안 피해자나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어제 개설된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뉴욕시는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StopAsianHate 태그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시는 이번 주 내로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안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시경이 발표한 아시안 증오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단 2건에 그쳤던 아시안 증오범죄는 지난해 2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어제까지만 해도 2건의 아시안 증오범죄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뉴욕주가 26일부터 요양원 방문에 대한 제한 규정을 다시 완화합니다. 방문 시 지침에 따르면 각 카운티의 코로나19 감염률이 5% 이상 10% 이하일 경우
방문 72시간 전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4일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원의 경우 방문이 불가능하며 방문객이 백신 2차분을 받고 14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원 시설당 최대 수용 인원은 20%로 제한됩니다. 또 코로나19 감염률이 5%보다 낮을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제출 의무가 없지만 검사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2일 주 저녁에 종교 모임 최대 수용 인원을 기존 35%에서 5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의 최대 허용 인원인 150명 제한도 완화됐습니다. 취업이민은 현 회계연도가 시작된 작년 10월 이래로 모든 순위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는 답보 상태를 지속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1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대부분 순위의 우선 일자가 동결 또는 1에서 2주 소폭 진전에 그쳤습니다.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오픈 상태인 가족이민 2A 순위만 접수 가능 일자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1개월 진전한 2021년 2월 1일로 사실상 오픈 상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 1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4년 9월 22일로 일주일 진전했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동결됐습니다. 가족 2B, 3순위, 4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각각 일주일, 2주일, 일주일 진전했으며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동결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세 번째 백신이 될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이번 주말 배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얀센 백신은
코로나19 변이에도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잃어버린 우리의 일생을 되찾는 날에 또 한 발자국 나아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